네, 반갑습니다. 유아체육론 강의를 맡게 된 조영훈 강사입니다. 네, 유아체육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아체육의 이해. 두 번째,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 세 번째,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사학습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기출문제의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유아체육의 이해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과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사학습법 이 두 가지 파트에서는 골고루 섞어서 꾸준하게 계속 매년 출제는 됐지만 유아체육의 이해 이 부분이 절반 이상 항상 출제가 되었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좀 높은 성적에 그걸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파트인 유아체육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를 보시면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여기서 정서라는 것은 감정 이 되겠고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 즉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형성인 능력을 발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유아기의 운동 발달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아 체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체적인 활동, 운동 발달, 운동 기능, 건강 활동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나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위에 제시된 이 네 가지는 유아교육론에서 제시하는 발달 영역이에요. 발달 영역 총 4가지로 제시를 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아체육이다 보니까 좀 더 신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도 신체적인 초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아기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모든 영역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숙지하시게 되면은 기출문제, 즉 시험 보러 갔을 때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충분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유아체육의 이해, 동그라미 1번 유아체육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가루 1번 유아체육의 개념을 보시면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체육의 개념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즉 신체 발달은 물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와 유아들이 전인적 인간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인적 인간상이라는 것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모든 체육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전인적 인간상, 신체 발달, 그리고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이 네 가지가 조화롭고 고르게 발달한 사람을 전인적 인간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교육학까지 같이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전반적인 체육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유아 교육에서는 신체 발달,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체육 교육에서는 블룸이 제시한 세 가지 학습 목표 영역으로 심동, 인지, 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학습 목표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적 영역은 정서와 이 사회적 발달을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동은 신체적 발달이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이 정의적 영역을 유아교육에서는 정서와 사회적 발달로 세분화시켜서 발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체육의 개념,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교육이다. 누구를? 유아들을. 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9호 참조에서 유소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즉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신생아 및 영아기, 유아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네, 아동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네. 신생아 및 영아기로 이렇게 만 2세까지를 신생아 및 영아기로 보는데, 이 만 2세가 보통 이제 24에서 36개월까지를 영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만 3세에서부터 6세, 즉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기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초기 아동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동기, 즉 중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때까지를 후기 아동기라고도 부르며 7에서 12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를 아동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유아체육에서 얘기하는 유소년과 영유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네. 2017년과 18년에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범위이고요. 유소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만 3세, 즉 유아기부터 중학교 취학 전 아동기를 포함하는 게 유소년이 되겠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본다. 즉
유소년은 유아기 3에서 6세 플러스 아동기 7에서 12세 이때를 유소년으로 보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즉 신생아, 영아, 유아기, 즉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모든 시기를 영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체육의 쌍가루 2번 유아체육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체 발달, 두 번째 건강 증진, 안전생활, 운동 능력,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능력 발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운동 능력과 신체 발달, 건강 증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키 성장, 대근육, 소근육 발달, 체력 증진이다. 즉 신체의 능력치가 향상이 된다는 거죠. 신체 키가 크고 근육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운동 능력 발달은 순발력, 협응력, 근력, 유연성 등 운동 능력이 발달한다. 즉 이 근육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협응력과 순발력, 근력, 유연성 등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건강 증진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서 신체의 기능, 장기들이 튼튼해지는 그런 건강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생활, 위험한 일이나 장소에 따른 안전교육과 같이 더불어서 유아체육의 목표가 항상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안전. 네, 안전은 14년도 이후로부터 체육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역들을 보게 되면 건, 도, 경, 표, 여라고 해서 건강, 도전, 건도경, 경쟁, 표현, 여가였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여가 영역이 건강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 안정 영역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그때 이후로부터 체육계에서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전생활이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유아체육 목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성 발달이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좌측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육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특성, 사회화. 아까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데 팀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팀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팀의 규범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다. 유아기 때, 즉 5에서 6세 때부터 이제 혼자서 노는 것에서부터 같이 친구들과 놀고 팀을 이루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5에서 6세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회화라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유아기의 발달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범위예요. 네, 여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보다 주로 운동 기능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빠르게 발달하게 된다. 네, 인지적 발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신생아 및 영아기 때 1세 정도 지났을 때 급격하게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때 이후로는 점차 조금씩 길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신체, 운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적 발달. 신생아 및 영아기는 반사이다, 반사. 네, 이때 특징은 반사이다. 여기서 이 반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 조카나 혹은 친한 사람의 그 자녀분들을 봤을 때 뭐 잡기 반사라고 해서 손을 뻗고 있을 때 여기다가 손을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쥐어주면 꽉 잡습니다. 네,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다 잡고 보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만져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잡기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기 반사라고 해서 공갈꼭지 이런 것들을 입에다가 넣어주면 리듬감 있게 쪽쪽쪽쪽 이렇게 빠는 빨기 반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로 반사 등 다양한 반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나오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반사가 나타난다. 반사는 아기의 의지와 관계없는 불수의적 움직임, 자신이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안 나타나게 되면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반사라는 특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수의적에서 자신이 조절하면서 움직임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기. 신생아기에는 출생에서 4주 전후 머리가 신체 길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성숙한 단계이다. 동그라미 니은. 영아기 4주에서 2세, 즉 여기는 24에서 36개월까지로 보기도 한다. 신체 길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피하 조직이 크게 증가한다. 생후 1년쯤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 반경이 확대된다. 그리고 머리를 이제 잘 못 가누다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면 머리를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쯤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 반경이 확대가 돼요. 사물을 조작하고 탐색하며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기출문제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영아기는 생후 4주에서 2세까지 신체 길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피하 조직이 크게 증가한다. 생후 약 12개월이면 걸음을 시작할 정도로 발달하게 된다. 이게 보기로 나왔을 거고요. 아닌 것 하나가 나왔겠죠. 그럼 이것을 체크를 해서 맞춰야 되는 게 이번 15년도에 출제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이제 유아체육이기 때문에, 유아체육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유아기 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때가 이제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교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언제 시기별로 나눠서 알고 있으시면은 유아기의 특징 네 3가지를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생아 및 영아기 때 특징을 나타내서 이 아닌 것을 고르라면 이제 4번을 체크하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기 초기 아동기라고도 하는 이 시기에 3에서 6세 초등학교 취학 전 시기죠. 성장 속도는 줄어들지만 다양한 신체 활동 과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그래서 3에서 4세와 5에서 6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근육 운동 조절 능력이 증진된다. 그래서 3에서 4세부터 달리기가 가능해지고, 달리기라는 것이 진짜 뭐 제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되고, 계단 오르기, 세발 자전거 타기, 아직 균형 감각이 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발 자전거 타기가 가능해진다. 소근육 활동, 대근육에서 말초신경계로 더 세분화되면서 소근육 활동이 세련되진 못하지만 조절은 가능하다. 그래서 기초적인 가위질,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 세련되진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할 수는 있다, 다룰 수는 있다라는 게 이제 3에서 4세 유아의 특징이고요. 5에서 6세를 좀 보실게요. 이제 조금 더 근육이 발달해서 빨리 달리기, 멀리 뛰기, 제자리 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발달하게 되면서 두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가위질과 그림 그리기를 했다면 이제는 머리 손질도 가능하고요. 머리 감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기별로 평균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3에서 4세 유아, 감각기관의 협응 및 눈과 기타 신체 기능의 협응력이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 협응력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협응이 뭐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스포츠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협응은 신체 분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웨이브 같은 것들을 이제 이게 분절을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협응성이 발달하게 된 건데 이게 따로 안 되거나 혹은 점프 운동을 할 때 신체 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분절을 이용하지 못해서 점프를 높게 뛰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협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지며 신체 운동 기술이 발달하여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운동이 증가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독립적이다. 3에서 4세 유아까지는 아직 독립적인 활동만 가능해요. 하지만 5에서 6세로 넘어가면 이제 팀 활동을 통해서 사회화 기능까지 발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유아기 건강 체력 발달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출제됐고요. 최대 심박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최대 심박수는 보통 이제 유아까지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 카보넨 공식에 의하면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최대 심박수는 높게 뜹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기에 비해 높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유아기 1일 박출량 성인에 비해 낮다. 당연히 이제 심장 근육이 조금 덜 발달했고 유아기 안정시 호흡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마찬가지로 모두 심폐와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성장함에 따라 근력이 증가하고 근섬유도 굵어진다.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는 후기 아동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초등학교 취약한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신장과 체중이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년 정도 앞서 발달하게 된다.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보게 되면 여학생과 그렇게 큰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점점 남학생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근육도 커지게 되고 키도 성장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신체적 능력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혹은 1년 정도 앞서 발달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개인차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0까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컸었는데 점점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남학생이 작았던 친구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 신체 부위 간의 협응력, 운동 기능 간의 협응력, 대근육과 소근육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신 운동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제 멀리 뛰기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 점점 후기 아동기로 가게 될수록 도구를 이용한 운동과 그 규칙이 있는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도구를 이용한
스포츠 이런 것들을 변형 게임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규칙이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운동신경과 운동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게 된다. 구기운동, 아까 얘기했던 도구를 이용한 구기운동을 즐기며 기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진다. 규칙이 있는 게임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게 아동기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의 특징 2018년도에 나타낼 거. 안정시 분당 호흡수는 출생 후 점차 줄어든다. 점점 이제 심폐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호흡수는 줄게 됩니다. 남성의 유연성은 사춘기 전후에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성장이 빠르게 되는 친구들이 유연성이 빠르게 감퇴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키가 관절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유연성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 학원을 다니라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녔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때는 사춘기 전후에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만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안정시 분당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신생아가 4에서 5세 아동들보다 높다. 평균적으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 여러분들 이제 맥박을 쟀을 때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서 50에서 60이 이제 건강한 거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고 심장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은 안정시 심박수는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4에서 5세 아동들보다 높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문제가 보기로 제시가 된다면 맞춰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동그라미 4번 신체 발달의 특성 이 부분도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된 부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